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주 흐름이 상당히 흥미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가 예상대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예상대로 움직인다기보다는 좀 약간의 바람을 섞어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제가 매수를 딱 하면 이제 막 움직여주거나 또 주가를 주가 하락이 될 것을 예상하고 비중을 좀 줄이면 좀 빠져준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흥미롭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비중을 늘리고 있는 세 가지 업종이 있어요. 어, 첫 번째가 로봇, 두 번째가 2차 전지, 세 번째가 엔터. 이 세 가지 업종입니다. 왜 그러냐면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어, 앞으로 방향이 거의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업종, 세 가지 업종입니다. 특히 뭐, 로봇 같은 경우에 너무 많이 빠져 있는 자리, 거의 뭐 한 40%, 이제 고점 대비해서 한 30% 넘게 하락을 해 있고, 2차 전지는 60%, 70%씩 빠져 있는 종목이 뭐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엔터는 지금 비수기인데다가, 조금, 전체적으로 모멘텀을 받을 만한, 연말 때 원래 콘서트라든가 이런 대규모 그 이제 뭐 크리스마스 이럴 때 맞춰가지고 그런 음반이라든가 이런 판매가 좀 많이 나가고 뭐 그런 점들을 고려해 보면은 이제 1분기가 좀 비수기거든요. 엔터주들 대체로. 그러면 1분기가 지나면 올해 실적은 작년보다 더 좋아질 거라는 걸 알고 있죠. 폭발적으로 늘어나진 않지만 어느 정도 반등을 할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선제적으로 엄청나게 빠져준 지점은 고맙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개별 종목이든 ETF든 뭐 많이 이제 비중을 좀 늘려놓은 상태입니다. 이 세 가지 업종에. 반면에 최근에 또 많이 매수를 했었던 반도체는 최근 한 며칠, 한 일주일? 일주일, 1, 2주 사이에 흐름이 좋지 않으니까요. 비중을 뭐 줄이다 이제 안 가지고 있어요. 물론 ETF를 좀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비중을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는 거기다가 이제 저 PBR, 고배당 저 PBR도 이제 뭐 ETF라든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흐름이 좀 나한테 유리하게 움직이니까 내가 매우 흥미롭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뭐 이런 구조인 거고요. 여기다가 이제 명절 연휴 지나고 어저께 작년 설 연휴 때 이제 일봉 차트를 하나 보여드렸었어요. 그러면서 사흘 전에는 명절 기간 동안에 융통하려는 자금이 빠져나가는데, 명절 연휴를 이틀 남기고 하루 남겼을 때는 양봉을 만들어낸다. 왜냐하면 그 긴 연휴 이후에 이렇게 되겠지, 잘 가겠지 하는 그 기대, 심리가 주식시장에 머물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 어, 오늘과 이제 내일 증시는 다음 주에 대한 긴 연휴 이후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시장에 반영된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하고 내일 정도는 주가가 좀 잘 갈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오늘 이제 일단 잘 갔고, 미국도 일단 미국 증시가 일단은 좀 빠지다가 쫙 끌어올리면서 마무리를 해서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를 했단 말이에요. 강보합보다는 좀 뭐 0.37 뭐 이런 수준으로 이제 올라갔는데 0.23, 나스닥은 강보합 정도였고. 그러니까 저는 시장의 분위기가 지금 막 들썩거리는 느낌. 연휴 이후에는 더 잘 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막 들고 있었는데 오늘 미국 시장에서 어 2차 전지들이 완전 폭등했어요. 2차 전지하고 리튬 관련주가 완전히 뭐 폭등했습니다. 어, 테슬라가 뭐 한 2점 몇 퍼센트 정도 오른 게 가장 적게 올랐고요. 뭐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중국 관련주들, 미국에 상장돼 있는 중국 관련주들이 10% 넘게 이제 완전히 뭐 급등을 지금 미국의 경기 부양책 얘기가 나오면서 그동안에 많이 눌렸던, 미국에 상장돼 있는 중국 전기차들도 엄청 많이 빠졌거든요. 10% 넘게 이제 완전히 뭐 급등을 지금 미국의 경기 부양책 얘기가 나오면서 그동안에 많이 눌렸던, 미국에 상장돼 있는 중국 전기차들도 엄청 많이 빠졌거든요. 10% 넘게 이제 완전히 뭐 급등을 지금 미국의 경기 부양책 얘기가 나오면서 그동안에 많이 눌렸던, 미국에 상장돼 있는 중국 전기차들도 엄청 많이 빠졌거든요.
이제 이런 저점이라는 것, 그다음에 중국에서 경기 부양을 하겠지 하는 기대감, 그다음에 리튬이 더 국제 리튬 가격이 더 빠지지 않고 있는 그런 지점, 그다음에 뭐 생각보다 이제 전체적으로 경기 흐름이 나쁘지 않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 이런 등등이 오늘 2차 전지를 크게 반등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 증시에서도 크게 좋은 흐름이 나왔고, 어제 살짝 힌트가 나왔었잖아요. 에코프로 BM이 최악의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발표 이후에 좋은 흐름이 나왔잖아요. 오늘은 에코프로가 발표를 했고 발표 이후에 급등이 나왔죠. 여기에 또 다른 모멘텀을 하나 추가해서 에코프로 BM을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겠다 하는 공시까지 이제 내버렸습니다. 자, 실적을 2023년 최악의 실적을 털고 코스피로 이전하겠다는 그런 공시까지 딱 내주면서, 이거는 뭐 그렇다면 그 이전 상장 이슈 하나만 가지고도 LNF가 그랬듯 뭐 한 20-30%의 상승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상황.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써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저는 원래 뭐 2차 전지다, 뭐 로봇이다 하면은 그 업종을 여러 개를 이것저것 사지 않거든요. 그냥 뭐 종목 하나, 뭐 기껏해야 ETF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매수를 하는데, 오늘은 2차 전지를 막 담았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종목들을 오전 시초가에 그냥 막 담아가지고 이제 오늘 굉장히 큰 흐름을 온전히 이제 챙길 수 있었고, 뭐 물론 많이 올라간 상태로 출발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중간에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 같은 게 나오면서 뭐 더 좋은 흐름이 나왔고, 잘 보면요, 아직도 더 잘 갈 애들이 멀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바닥에서 뭐 한 몇 퍼센트, 이제 오늘 아침 기준으로 뭐 4-5%씩 딱 올라버리면 이게 애매하거든요. 아, 이러다가 또 가라앉겠지 하는 심리가 생기는데, 제가 뭐 자주 말씀드리지만 가라앉을 때 빼더라도 일단은 올라갈지 모르잖아요 하면서 이제 이거는 사면서 손절가 타이트하게 잡으면 됩니다. 대신에 빠질 수도 있으니까 분할해서 매수. 그래서 안 빠지네 하면 조금 더 매수. 좀 더 올라가네, 조금 더 매수 하면서 끌고 가면 어느 정도 비중이 쌓였을 때 오늘처럼 이렇게 중간에 장중에 튀어버리면 이거는 굉장한, 완전히 뭐 폭발력을 갖는 거고, 사실은 오늘 에코프로들하고 포스코들을 포함해서 뭐 대형주뿐만 아니라 중형주들까지도 골고루 많이 잘 갔는데요. 2차 전지들은. 제가 볼 때는요, 2차 전지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들 지금 이미 이 실적이 안 좋은 것들을, 2023년에 실적이 안 좋은 거 우리 모른 게 아니잖아요. 이걸 다 알고 있었던 거를 이미 다 반영해 버렸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24년도 실적인데, 사실 24년도 실적도 그렇게 썩 훌륭하게 나오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25년에는 완전히 회복을 하고요. 26년 이후는 아마 더 잘 가겠죠. 그럼 뭐냐면 뒤로 갈수록 잘 갈 거라는 그 방향성 하나를 보는 거예요. 2차 전지도 그렇지만 로봇이 방향이 뭐 선명하지 않나요? 로봇도? 사실 엔터도 올해 작년보다 좋아질 거라는 거,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질 거라는 거, 지금 주가가 바닥이라는 거, 이런 게 확실하다고 보고요. 그렇게 따지면은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반도체도 지금 이제 주가가 좀 흔들려서 그렇지, 이 반도체도 어느 정도 빠지고 나면 당연히 갑니다. 뭐 AI 다 갑니다. 뭐 그거는 방향이 선명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당장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뭐 매수하기가 좀 꺼려질 수도 있고, 또는 방향이 선명하기 때문에 또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사볼까 이럴 수도 있고, 그러면은 분할 매수로 사되, 빠질 때 대비해서 그냥 나는 뭐 3% 5%도 아니고 그냥 매수가보다 1% 빠지면 그냥 팔 거야, 대신에 오르면 더 살 거야,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면서 매수를 하면 저는 당장 뭐 반도체도 살만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어제 이제 미국에서 엔비디아가 $700 돌파했다가 눌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빠졌었는데, 그렇게 엔비디아가 빠지는 뭐 그 사이에 다른 지금 대형주들 중에 다른 종목들이 뭐 너무 좋은 흐름, 팔란티어 테크가 어제 이제 올랐고, 이제 AI들이 아마 좀 주목을 받을 수 있고요. 지금은 반도체도
업황이 좀 좋아질 거라서 지금 확실하기 때문에 이번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까지 이어질 거기 때문에 충분히 뭐 좋은 흐름 나올 거고요. 또 SK 하이닉스가 TSMC하고 협력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지금 오늘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 견제한다는 뭐 이런 게 있지만 어쩌면 여러 가지로 보면은 또 반도체의 어떤 또 다른 모멘텀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또 로봇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가 이제 그 로봇 쪽에 좀 일찌감치 뛰어들 거라는 보도가 오늘 나왔어요.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시간외에서 상한가를 갖고 다른 로봇주들이 골고루 올라갔고요. 내일 아마 워낙에 저점이었기 때문에 로봇주들이 많이 빠졌었잖아요. 그러니까 골고루 아마 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 제가 볼 때는 로봇주가 이제 한 바퀴 돌고 여러 가지 순환매가 빠르게 빨리빨리 돈 이후 제가 볼 때는 이제 로봇주가 한 바퀴 돌고 나면 또 뭐가 돌 타이밍인가? 엔터나 반도체나 또 바이오도 지금 이제 좀 눌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이오도 괜찮을 것 같고 지금 뭐 게임도 괜찮을 것 같고 여러 종목들이 조선도 괜찮을 것 같고 뭐 항공도 좀 뭐 지금 반등이 살짝 나오긴 했지만 뭐 여행도 좀 꾸준히 잘 가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업종별로 보면은 좀 못 가고 있는 종목들 업종들이 돌다가 가는데 그 타이밍을 음 완전히 기가 막히게 잡는 방법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뭐 혹시 글쎄요 뭐 증권사에 일하시는 분들은 좀 일찍 소식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뭐 알 수 없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어느 정도 좀 눌렸다 싶을 때 그 눌린 지점에서 뭐 이동평균선이나 보조지표나 매물대나 이런 걸 그려서 충분히 대략적인 것들을 예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지점에서는 공격적으로 한번 매수해보자.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공격적으로 매수한다는 게 내가 갖고 있는 자산 전부를 몰빵하자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선제적으로 들어가 본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안전하게 분할해서 뭐 10%나 20% 또는 3분의 1씩 아니면 4분의 1씩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방법으로 분할 매수를 하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은 2차 전지의 상승을 뭐 누렸어야 돼요. 누렸어야 되고 오히려 이 모멘텀의 크기가 코스피 이전 상장, LNF처럼 굉장히 크겠구나. 좀 더 밀고 가겠구나. 뭐, 이거는 한 20% 이상 더 밀고 올라갈 이슈라고 보고요. 어쩌면 주가를 어느 정도는 되돌려 놓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모멘텀이 오늘 나왔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2차 전지하고 로봇은 지금, 전체적으로 그 회복을 위한 아주 강한 모멘텀이 딱 나온 그런 하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코스피가 644 종목이 올랐고 241 종목이 빠졌습니다. 1.3% 올랐고요. 코스피 100은 1.26% 오늘 전체적으로 괜찮았습니다. 코스닥은 711 종목이 올랐고 811 종목이 빠져서 0.61% 올랐는데 코스닥 150은 1.19% 올랐습니다. 대형주들이 좋았다는 거죠. 오늘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가 들어왔는데 기관은 그냥 금투만 왕창 매수했습니다. 코스닥은 기관이 많이 팔고 개인과 외국인이 샀는데 특히 개인 매수가 좀 집중이 됐고 그래서 코스닥은 외국인이 이제 매수한 그 종목들이 선별적으로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미국의 선물 지수는 약보합권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강보합권으로 조금 돌아선 상태. 아직 그 4시간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미국 이제 증시 개장까지 나스닥 개장까지 한 4시간 남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좀 빨리 여름이 와서 서머타임 시작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는 더 편해요. 이제 미국 개장도 1시간 당겨져서 10시 반으로 당겨지고요. 뭐 FOMC 같은 것도 새벽 4시 몇 분이 아니라 좀 더 일찍 3시 몇 분에 이제 발표를 하게 되고요. 모든 게 1시간씩 당겨집니다. 그래서 서머타임 할 때와 안 할 때의 차이가 약간씩 있긴 해요. 시차가. 자, 그리고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14 빠졌잖아요. 이게 좀 눌리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우리 반도체가 약세인 상황. 미국의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반등이 나오면 그때 매수를 하는 거예요. 어떤 종목을 사면 되냐면요. 많이 빠진 종목이요. 이
최근에 눌릴 때 많이 조정받은 종목을 더 많이 사는 거예요. 또 하나 방법은요, 베타값 보는 게 있어요. 제가 지난주 일요일 날 알려드렸잖아요. 회원들님한테 알려드렸는데, 이 베타값을 보시면 돼요. 이 같은 업종 내에서 선별적으로 움직입니다. 베타값이 높은 애들이 먼저 움직여요. 이 올라갈 때는. 자, 그리고요, 원달러 환율은 오늘 뭐 거의 보합권에서 움직였습니다. 1327원대 유지했고, 1327원 80전, 20전 올랐어요. 국제유가는 0.73% 올라서 73달러대 기록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미국 증시 강세 및 원화 강세를 보이며 상승 출발한 뒤에 경기 순환주 중심으로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왔다. 코스닥은 어제 나스닥 강세 등의 영향으로 상승 출발한 뒤에 2차 전지주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며 3일 만에 상승 마감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요. 자, 시총상위주를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코스닥을 따로 안 보고요. 일단 시총상위주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상승 종목들 보면 현대차가 오늘도 4%대, 삼성물산 4%대 이런 식으로 올랐고요. 또 빠진 종목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2%대씩 빠졌습니다. 뭐 크게 움직인 종목들은 안 보였지만 전체적으로 골고루 올랐어요. 코스닥은 하락 종목이 더 많은데 신성델타테크 16%대 지금 초전도체 뭐 발표 이슈들이 나오면서 좀 계속 올리고 있는데요. 뭐 왜 올라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계속 올라가요. 이거는 그냥 올라가는 게 팩트인 거예요. 왜 올라가는지 뭐 모르는 거는 그 다음 문제고요. 올라간다. 그게 팩트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계속 기대를 받을 수밖에 없고 초전도체라는 게 개발을 성공만 하면은 아마 뭐 노벨상 받을 거라는 뭐 얘기도 있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이슈인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만큼씩 움직이는 거고요. 대신에 신성 델타테크가 지금 초전도체 연구하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뭘 개발하고 있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 개발하고 있는 회사의 자회사가, 그러니까 신성델타테크의 자회사가 그 연구소의 지분 일부를 가지고 있다 팔았다. 이거 약간의 인연 이건데 지금 신성델타테크가 오늘 같으면은 사실은 2차 전지주들 급등 뭐 이런 거에 좀 편승한 것도 있을 거예요. 초전도체 이슈도 있지, 2차 전지 이슈도 있지.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 보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2차 전지가 갈 때도 잘 가고 또 초전도체 이슈가 나올 때도 잘 가고 하는 거는 분명히 매력이죠. 이 종목이 갖고 있는 매력.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팔색조 같은 그런 종목들이 뭐 좀 시장에 선명하게 방향이 안 보일 때는 또 대안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좀 언제든지 거품이 가라앉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자는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는 이제 에코프로가 13.75% 올랐고 에코프로 BM이 6.71% 올라서 오늘 뭐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오늘 나왔던 여러 가지 다양한 모멘텀들 뭐 액면 분할에서부터 실적 악재에 지나가는 이슈 그다음에 에코프로 BM의 코스피 이전 상장 뭐 이런 것들인데 이거는 이제 조금 이따가 좀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빠진 종목을 보니까 엔캠이 오늘 7%대, HPSP가 4%대 많이 좀 빠졌습니다. 자, 업종을 보니까 코스피는 보험 업종이 제일 좋았습니다. 오늘도 저 PBR 주들이 잘 갔는데요. 한화손해보험이 6%대, 롯데손해보험과 삼성화재 우선주, 삼성생명까지가 5%대 올랐고, 의약품이 가장 안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삼바하고 셀트리온이 2%대 하락이 나오면서 그랬고, 생각보다 많이 빠진 종목은 없는데, 이 대형주 둘이 빠지다 보니까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이 좋은 상황에서 대형주 둘이 빠지다 보니까 이제 이런 흐름이 나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른 종목 보니까 한미약품하고 보령이 4%대 상승이 나왔습니다. 코스닥은 금융업종이 제일 좋았는데 9%대 많이 올랐죠. 업종이. 에코프로가 13%대 올랐기 때문에 그렇고요. 방송 서비스가 두 번째로 좋았는데 이건 뭐 CJ ENM이 오늘 12%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이 일반 전기전자니까 에코프로 BM의 상승 때문이죠. 반면에 종이목재 업종이 제일 많이 빠졌는데 동아기업이 15% 가까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코스닥 제약 상승 종목은 메타바이오메드와 브릿지바이오 테라피틱스 각각 8%대, 5%대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코오롱생명과학이 거의 21%대 빠졌습니다. ABL바이오와 아스타도 4%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에코프로 오늘 그 여러 가지 공시가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실적을 볼 수밖에 없죠. 실적이 2023년도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영업이익과 매출액은 28.7%가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52%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2022년도에 대비해서 반토막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 이유가 보니까 밑에 보시면 매출은 전기차 양극재 판매량 증가에 따른 매출 증대 좋은 방향인데 손익 보면은 주요 원재료 가격 하락에 따른 재고 평가 손실 인식. 이거 어제 하고 거의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 에코프로 BM하고. 그래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2차전지 업계 전반적으로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를 알 수가 있고, 이거를 이제 그 컨센서스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컨센서스하고 비교를 하기 위해 매출액을 보니까 7조 2590, 영업이익은 2952억, 2952억 원이잖아요. 컨센서스랑 비교해보면 매출액이 7조 7446입니다. 근데 7조 7250이었잖아요. 7조 2590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6% 정도 매출액이 적게 나왔습니다. 컨센서스에 대비해서는. 근데 영업이익은 아까 2,952억 원이라고 그랬는데 4,789억 원이 컨센서스니까 상당히 떨어졌죠. 자, 근데 이거를 다 이제 실적 우려를 다 반영을 해놓은 상태에서 올해는 5,005억 원이 나올 것으로 영업이익이 예상이 되고 올해 대비해서 4.5% 성장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2,900억이 되면은 거의 거의 한 얼마 되죠? 한 70% 정도, 그죠? 70% 정도의 성장을 하는 것으로 영업이익을 크게 늘리는 것으로 나와 있는 게, 그러니까 그렇게 나온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22년 대비 23년도 실적이 최악이었던 건 선반영을 다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24년도 실적에 대한 기대, 그 이후에 25년도 실적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을 보면은 거의 영업이익이 2배, 매출액이 13조 5천억 이렇게 가거든요. 20년도에 8천억대였던 회사가 이게 5년 만에 13조면요. 10배면 8조인데 올해 이제 5년 만에 올해 8조 원 10배 성장을 하는 건데 이렇게 크게 늘어요. 그러니까 이건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적 이런 것들이 다 선반영해서 빠져 있는 지점에서 앞으로의 방향을 바라볼 때 상당히 괜찮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나간 실적, 이제 악재, 나쁜 실적이 지나간 것, 그 나쁜 실적이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 호재로 인식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에 또 하나, 에코프로의 액면 분할이 나왔는데, 액면 분할, 예전에 삼성전자가 50대 1로 이걸 나눈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하냐면요. 에코프로 한 주가 60만 원이면, 60만 원이 있어야 한 주를 살 수 있지만, 지금 5대 1로 이걸 나눈다고 하면은, 60만 원 없이 12만 원만 있어도 한 주를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접근성이 좋아지죠. 저는 5대 1이 아니라 10대 1로 해서 한 6만 원으로 만들어도 괜찮을 뻔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또 주가가 너무 싸 보이는 또 그런 좀 안 좋은 그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액면 분할을 했을 때 그렇게 주가가 싸 보이고 낮아 보이면 수급이 잘 안 들어오는 경향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5대 1 정도로 해서 12만 원 정도로 맞춰 놓으면 접근성이 좋아지니까 수급도 좀 개선이 되고 사기 편해지는 이 소규모 투자자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구조가 되니까 이거는 사실 좀 호재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에코프로 BM의 이전 상장 추진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기사를 하나 보여드리면 그 에코프로 BM도 오늘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을 검토하고 있다 하는 오늘 컨퍼런스 콜에서 이게 알려진 거예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도 이제 액면 분할 방안 얘기 오늘 나왔고 동시에 두 회사에 다 호재로 작용할 만한 이슈가 오늘 빵 딱 터져버리면서 2차 전지 전체적으로 이제 좀 힘을 받은 탄력을 받은 그런 하루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중요한 거 또 하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요. 자, 일봉을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테슬라 보시면 지금 동그라미 보시면 장대 양봉을 만들었죠.
이 2.23%가 올랐는데 이제 계속 거침 진짜 260 몇 달러에서 180달러 밑으로까지 170 몇 달러까지 빠졌다가 오늘 이제 2.23%가 올라온 건데 장대 양봉을 만들어냈어요. 테슬라를 보면서 테슬라가 반등이 나왔네. 이 테슬라만 반등 나온 게 아닙니다. 자, 리비안 오토모티브 볼게요. 이미 하락세가 진정이 되면서 오늘 장대 양봉 3.75% 올랐고요. 루시드 그룹 보시면 이미 반등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21선에 안착해 있는 상태로 일주일이 지나가고 있는 그런 구간. 오늘 8.7%가 올랐고요. 자, 니오 중국 이제 업체인데 미국에 상장해 있는 중국 업체 니오입니다. 니오가 12.08%가 올랐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빠지다가 오늘 갭 상승을 하면서 5일선 위로 뛰어 올라서 21선 코앞까지 붙였고요. 자, 리오토 이것도 중국계 회사인데 벌써 이미 진작 올라가고 있고 오늘 10.54% 올라가면서 21선 위로 날아올랐습니다. 이건 이제 완전히 뭐 갭 상승하고 뛰어 올랐고요. 이런 식으로 오늘 2차전지들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뭐 미국도 우리도 한번 가보자 하는 출발 정도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올린 다음에 곧바로 빼지는 않을 것 같고요. 자, 여기에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 가장 많이 오른 종목들 20종목씩을 보여드릴게요. 코스피는 이게 상승률은 아니고요. 상승액으로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코스피는 LG화학이 39,500원 8.52% 올랐고요. LG화학 우선주가 상한가를 갔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많이 오른 게 LG에너지솔루션이 13,500원 올랐고요. 삼성 SDI, 포스코 퓨처엠, 영풍, 코스모신소재, 포스코홀딩스, 삼성 SDI 우선주 이런 식으로 올랐어요. 많이 2차전지가 다 채웠어요. 앞에. 그러다가 두산로보틱스가 이제 2.86% 2,100원 오른 게 보이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0.24%밖에 안 됩니다만 올랐죠? 에코프로머티 있죠? LNF 있죠? 자, 지금 뭐냐면요. 2차전지와 그다음에 코스피가 이제 이렇게 뭐 로봇이라든가 이제 중간에 뭐 비금속 광물 업종이 보이죠. 알루미늄도 보이고 아연도 보이고 영풍도 보이고. 자, 코스닥을 보면은 더 선명합니다. 에코프로가 17,000원 올랐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상한가를 갔고요. 에코프로 BM이 9,000원이 올랐습니다. 그런 다음에 밑에 보니까 뉴로메카 로봇주 나오죠. 윤성 FNC 2차전지 나오죠. 로보스타 로봇 나오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AI 나오죠. SBB테크 로봇 나오죠. 에브리봇 며칠 전에 소개해드렸던 지금 난리가 급등을 하고 있는 에브리봇 생활형 가전 로봇 이거 나오죠. 그 다음에 뭐 PSK홀딩스 인탑스 지나서 천보 나오죠. SPG 로봇 나오죠. 대주전자재료 2차전지 나오죠. 나노신소재 2차전지 나오죠. 로보티즈 로봇 나오죠. 유일로보틱스 로봇 나오죠. 에코프로 HN 2차전지 나오죠. 자, 뭐냐면요. 코스피 코스닥은 내일 2차전지와 로봇으로 끌고 갈 거다. 이 힌트가 지금 미리 나와 있는 겁니다. 오늘 시간회를 거치면서 오늘 시간회까지가 어쩌면은 조금이라도 싸게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아니었을까 싶기는 한데요. 몰라요. 이제 내일 가봐야 또 압니다. 오늘 밤에 미국이 어떻게 될지 또 봐야 되는데 확률상 그렇다는 거예요. 확률이 지금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내일은 2차 전지와 로봇이 간다. 이제 요거를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2차 전지하고 로봇을 늘려놓은 최근 전략은 이렇게 놓고 보니까 아주 그 훌륭한 전략이 오늘 됐고 내일도 될 거다. 이렇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이런 좀 상황이고요. 자, 수급을 볼까요? 에코프로 BM 이틀 연속 외국인 기관의 양 매수가 들어오면서 자, 23만 원 단숨에 돌파했고요. 금융투자가 오늘 팔았어요. 왜 팔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팔았습니다. 나머지 다 샀고요. 연기금 뭐 거의 5만 주 가까이 샀고 외국인도 담았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 오늘 이렇게 오르고 나서 내일 빠질 거냐인데 내일 추가로 더 오를 것이라는 게 시간외에서 이제 힌트가 나왔죠.
자, 에코프로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가 딱 들어오면서 오늘 주가를 7만 원을 띄웠고요. 뭐 금투는 3일 연속 팔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투자의 선택이 맞을지 아니면 외국인과 뭐 연기금의 선택이 맞을지는 내일 나오겠죠. 포스코홀딩스 외국인 기관의 양매수가 이틀 연속 들어왔고요. 주가가 45만 원을 찍지 못한 게 조금 아쉽습니다만 얘는 금투가 많이 샀고 연기금도 샀고 뭐 전체적으로 수급은 뭐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자, 신청 종목이 들어왔습니다. 아진엑스텍인데요. 이제 개인들이 샀고 저는 이제 수급만 놓고 봤을 때는 기관이 관심이 없는 이런 종목들은 좀 뭐 자제하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이 종목은 또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에요. 그래서 조금 보여드리면 어떤 사업을 하냐면요.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 기술을 이용해서 산업용 모터 제어 원천 기술을 개발하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다양한 모션 제어 모듈, 모션 제어 시스템, 로봇 제어기 제품을 자체 기술로 개발, 제조, 판매, 서비스하는 범용 모션 제어 전문 기업. 로봇이라는 단어가 탁 나와버리죠. 이렇게 그 로봇주들 중에 이런 모터 관련된 종목들이 꽤 있거든요. 네, 이 아진엑스텍이 이제 로봇에 들어가는 모터를 만들면서 로봇주로 분류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런데 주요 제품을 보니까 반도체 나오죠, 스마트폰 나오죠, 2차 전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반도체, 2차 전지, 로봇, 뭐 골고루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이 장비들의 이제 제조, 검사 자동화 장비에 적용되는 핵심 부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신규 사업의 스마트 헬스 기구 사업, 또 로봇 제어기 공동 개발 통한 OEM 생산. 자, 2차 전지면 2차 전지, 반도체면 반도체, 로봇이면 로봇. 지금 제일 좋은 것들을 하고 있는 회사. 그러면은 잘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 팔색조 같은 종목일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반도체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로봇도 그렇고 지금 현재 실적이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 작년도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도 30% 넘게 빠졌고 영업이익은 아예 적자로 전환. 22년도에 20억 한 6천억 정도가 영업 이익을 냈는데 작년에는 17억 원 적자를 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유를 보니까 반도체, 스마트폰 등 전방산업 위축에 따라 실적 감소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 올해부터는 반도체 돌아서죠. 뭐 경기 좋아지면 스마트폰도 많이 팔리겠죠. 로봇 이런 모멘텀 받죠.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종목입니다. 시간해 보겠습니다. 아까 미리 보여드려서 김이 좀 빠지지만 에코프로 BM 3.9% 9,000원이 오른 23만 9,500원. 에코프로 2.94% 17,000원 오른 59만 6,000원. 포스코홀딩스 1% 4,500원이 오른 45만 4,000원. 아진엑스텍 2.12% 210원이 오른 1,130원. 이거 지금 오른 이유는 로봇주로 묶여서 올라간 것 같아요. 그거를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일봉을 보면은 에코프로 BM. 자, 공통점들이 오늘 있었어요. 쫙 끌어올렸는데 위에서 노란색. 제가 오늘 아침부터, 개장 직후부터 오늘 에코프로 BM은 다음 가격이 여기입니다. 21선. 25만 원 이거 계속 알려드렸어요. 오늘. 그러니까 걱정 말고 25만 원 정도는 가니까 뭐 얼마든지 매수 가능하다. 계속 말씀을 드렸죠. 이 자리를 말씀을 계속 드렸었어요. 눌렸죠? 내일 뚫을 수도 있고요. 내일 다시 여기 터치할 거고요. 이거 내일 못 뚫으면 모레 뚫어요. 그러니까 모레가 이제 연휴 지나고겠지만 21선 25만 원 부분까지는 언제든지 붙일 거고요. 이제 그 위에 있는 241선과 그 위에 있는 61선 결국에 27만 5천 원 이 자리가 여기를 뚫으면은 이건 뭐 그냥 날아가는 건데요. 곧바로 뚫지는 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위쪽에 있는 이평선들은 다 저항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항선을 뚫는 순간 이제는 지지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부분은 27만 5천 원을 뚫을 거냐. 저는 이번 이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 가지고도 충분히 한 지금 자리 오늘 2만 원, 21만 원 이 자리에서 30% 정도 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침에
30% 정도 갈 이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계산해보면 30% 계산해보면 한 27만 얼마 정도가 나와요. 바로 이 자리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이슈 가지고 한 27, 8만 원 정도까지 올릴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이슈가 나오려면 이제 실적이 2024년에 뭔가 좋아지는 그 힌트가 나와줘야 돼요. 그러기 전까지는 이번 이슈 가지고 올린 다음에 또 횡보하면서 실적을 확인하려고 할 거예요. 그게 이제 중요한 핵심이 될 것 같고요. 에코프로도 윗꼬리 끝, 오늘 고점을 보면 초록색 60일선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 에코프로 역시 60일선, 이거는 뭐 내일 당장, 뚫거나, 뭐 여기 터치하고 뚫거나 이렇게 갈 거라고 보고요. 중요한 거는 그 위에 있는 241선, 그 위에 회색 121선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에코프로를 매수하면서 가격 목표가를 80만 원, 한 79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다. 그거는 회색선 여기를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에코프로의 오늘 시초가, 에코프로 BM의 시초가, 포스코홀딩스의 뭐 오전의 시초가 이런 가격대에서의 매수는 매우 좋은 선택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포스코홀딩스 똑같죠? 위쪽에 60일선, 초록색 60일선에 붙고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 간격이 좁아요.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거 그냥 바로 뚫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역시 포스코홀딩스도 요 121선, 대략 49만 원 정도까지라고 봅니다. 거기까지는 이번 2차전지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나오면서 갈 텐데 중요한 건 121선을 뚫을 거냐라는 거죠. 지금 10월 이후에 5개월째 괴롭히고 있는 이 121선의 저항, 이거를 뚫을 수 있을까? 이건 역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 확인을, 분기 실적 확인을 시켜줘야 된다. 시장에다 시켜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뭐 이것저것 개의치 않고, 뭐 개의치 말고 내일 오전에 매수하면 되는 겁니다. 많이 오른 것 같지만 또 어쩌면 곧바로 막 끌어올리진 않고 아침에 좀 털면서 막 빼는 것처럼 하다가 올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그렇게 해요, 항상. 그러니까 방향을 보고 갈 거라는 확신을 갖고 매수한다면 오전에 그냥 글쎄요, 뭐 몇 번을 털지 모르겠습니다만 생각보다 빨리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에 기회가 뭐 주어질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포스코홀딩스는 배당까지 주니까 분기 배당까지 여차하면 3월 말까지 가져가면 되니까 그것도 고려해서 뭐 걱정 없이 그냥 주가가 빠지면 당연히 비중을 줄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지만 다시 주가가 빠진 뒤에 반등할 때는 오늘 얼마 올랐죠? 2점 몇 프로가 올랐잖아요. 늦었네. 이게 아니라 2점 몇 프로가 올랐으니까 이제 좋아 보이는 거죠. 2점 몇 프로가 빠졌으면 오늘도 매수할 수 없는 거고요. 뭐 그런 걸 감안해 보면은 여전히 이제 60일선 넘기 전에 지금 방금 보여드렸던 그런 이평선들 넘기 전에는 매수 기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진엑스텍은 이 241선, 분홍색 241선 밑으로 내려왔던 지난 일주일간 이 가격이 매수의 기회였을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이 기술적으로 봤을 때 위쪽에 11선 있죠? 21선 있죠? 61선이 옹기종기 모여 있어요. 10,000원 돌파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아진엑스텍이 갖고 있는 뭐 자기의 모멘텀이 아니라 이거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가 다른 것들의 이제 파급 효과를 노려야 되는데 위쪽에 이 눌림목이, 그러니까 저항선이 계속 있기 때문에 좀 눌림목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등을 한 다음에 눌릴 때, 그래서 눌리다가 재차 상승해서 이 이평선들을 뚫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강한 흐름이 나올 텐데요. 문제는 뭐냐면요. 아진엑스텍은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아주 그 저점 자리에 아직도 있다는 거죠. 이 스토캐스틱 같은 걸 보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분할해서 매수를 뭐 하고 이번에 그러니까 내일 나올 그 로봇 모멘텀을 통해서 어느 정도 올려놓으면 안정적으로 수익권으로 올려놓으면 그때부터는 홀딩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미국의 선물 지수는 일제히 이렇게 상승 반전을 했습니다. 다우가 3포인트, S&P 500이 0.5포인트, 나스닥이 13.25포인트 제가 이제 보여드렸는데 지금 미국 증시 개장까지 한 3시간 정도 남았는데요. 다시 또 하락 전환했네요. 다우가 마이너스 36, S&P 500이 마이너스 2.5, 나스닥은 플러스 2.25. 그러면은
다우하고 S&P 500은 하락 전환, 나스닥은 상승폭을 크게 줄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지금 아직 3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나스닥이 플러스 1.75까지 내려왔네요. 조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오늘 버텨주면 0.7까지 내려왔네요. 지금 이제 거의 다시 마이너스 전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선물 지수가. 오늘 미국 증시 흐름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내일 한 번 더 밀어 올리고 우리 증시는 명절 이후에 대한 다음 주 기대감 같은 게 반영이 될 수 있고요. 자, 중요한 거 하나가 내일 우리 증시가 옵션 만기일이에요. 그래서 특히 오전에 조금 출렁일 수 있습니다. 수급이 좀 막 어수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옵션 만기일에 그 수급이 굉장히 출렁일 때 개인 투자자들이 좀 당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내일 오전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글쎄요, 뭐 특별한 게 MSCI 그 2월 지수 발표하고 그 상장하고 이런 게 좀 있고 이슈가 특별한 이슈가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명절 이후에 대한 뭐 기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될 거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2일 날 열려서 또 그런 경제 지표라든가 물가라든가 이런 쪽에 또 초점이 맞춰진 그런 뉴스들이 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마무리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